수탉과 농부. 꼬끼요 꼬꼬꼬꼬. 매일 새벽이면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과연 누구의 울음소리일까? 이 소리가 들리고 나면 산등성이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지. 웅크리고 있던 꽃과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그래, 이 소리. 바로 수탉의 울음소리야. 수탉이 새벽같이 꼬끼요 하고 울면 주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지. 잠을 깨워준 수탉에게 인사를 건네듯이 마당에 모이 한 움큼을 흩뿌려주곤 한단다. 옛날 어떤 농부의 집에도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이 수탉도 매일 새벽마다 꼬끼요 하고 울었어. 농부도 수탉이 울면 그제야 마당으로 나와 모이를 주었어. 그러고 나서 아침밥을 지어 먹고는 일터로 나갔지. 하루는 수탉이 혼자 마당을 돌아다니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쳇! 새벽마다 주인님을 깨워주는데 주인님은 맨날 똑같은 먹이만 주는군. 수탉은 갑자기 심술이 났어. 자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농부를 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중요한 일인데다가 수탉은 그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해내고 있었잖아. 수탉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어. 그날 저녁 농부는 밭일을 많이 했던 나머지 몹시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곧 수탉에게 모이를 주었어. 그런데 이 수탉이 글쎄 모이를 한 알도 먹지 않는 거야.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탉에게 물었어. 아니, 왜 모이를 먹지 않는 게냐? 전 이제 이렇게 맛없는 모이는 먹지 않을 거예요. 수탉은 입을 삐죽거리며 농부에게 말했어. 농부가 다시 물었지. 아니, 새벽까지만 해도 잘 먹지 않았느냐? 그 새벽이 문제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주인님을 깨워주는데 주인님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하물며 맛있는 먹을거리조차 주지 않고 매일 똑같은 모이만 주시는걸요. 농부는 기가 막힌지 혀를 끌끌 찼어. 수탉은 계속해서 말했어. 전 이제 새벽이 돼도 울지 않을 거예요. 제게 맛있는 먹이를 주실 때까지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요. 수탉은 이렇게 큰 소리로 땅땅 치고는 마당 구석으로 몸을 숨겨버렸어. 농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어디 내가 울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나 두고 보라지. 수탉은 아주 자신이 넘치는 모습이었어. 이내 마당 안으로
깊은 어둠이 찾아왔어. 수탉의 배에서는 자꾸만 꼬르륵 소리가 났지. 어서 새벽이 와야 할 텐데. 이날따라 밤은 무지 길게만 느껴졌어. 다음날 새벽, 수탉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새벽마다 우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하마터면 꼭 하고 소리를 지를 뻔도 했지만 꾹 참았지. 수탉은 농부가 절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농부가 글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 그것도 원래 일어나는 시간과 똑같이 말이야. 농부는 수탉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을 지어 먹고는 곧장 일터로 나가버렸어. 수탉은 울상이 되어서 농부의 뒷모습만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수탉이 울어주지도 않았는데 하늘 높이 솟아있는 해랑 기지개를 쭉 켜고 있는 꽃과 나무들이 이상하기만 했지. 결국 수탉은 저녁 무렵 농부가 돌아올 때까지 쫄쫄 굶고 있을 수밖에 없었단다. 꼬리 없는 여우 이야기. 옛날부터 여우는 똑똑하기로 이름난 동물이었어. 사람들은 여우를 잡으려고 덫을 놓곤 했는데 여우는 어떤 덫이든 쏙쏙 잘 피해 다녔지.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똑똑한 여우도 덫에 걸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덫에 걸리고 말았어. 아야야! 아이고, 여우 살려! 덫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덫에 걸리면 얼마나 아플지도 몰랐을 게 당연하지. 여우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단 법석이었어. 덫은 꼬리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지.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팠어. 눈물이 찔끔 삐져나올 정도였다니까. 여우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 이래봬도 동물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여우잖아. 이렇게 잡힐 수는 없어. 꼬리를 떼어버리면 되지 뭐. 여우는 큰 소리로 말하더니만 단번에 덫에서 꼬리를 떼어냈지. 다행히 꼬리는 똑 떨어져 나갔어. 여우는 꼬리가 물려있는 덫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 그날 밤 여우는 쉬 잠이 들지 않았어. 꼬리가 없어진 엉덩이를 자꾸만 만져봤지. 복슬복슬한 털이 위로 쭉 뻗어있는 참 멋진 꼬리였는데. 그래, 잘한 일이야. 이 똑똑한 여우님은 덫에 걸려도 다 살아난다고. 여우는
꼬리가 없어서 속상하긴 했지만 덫에 걸려도 용감하게 행동한 자신이 기특했어. 창밖의 벌레 울음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겨우 잠이 들었지. 다음 날 여우는 해가 뜨자마자 친구들을 찾아갔어. 짠! 여우는 꼬리가 없어진 엉덩이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쭉 내밀었어.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 한 친구가 여우 곁에 바짝 다가오더니 여우 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꼬리를 어디에 숨긴 거야? 분명히 몸 어딘가에 꼬리를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친구가 한참 동안 뒤져보았지만 꼬리는 보이지 않았어. 그 와중에 여우는 어제 겪은 일을 자랑하느라 바빴어. 얘들아, 글쎄, 내가 어제 여우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친구들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어. 너 사실 여우 아니지? 맞아. 꼬리 없는 여우는 이 세상에 없어. 친구들은 여우를 의심했어. 그러더니 꼬리가 없으니 진짜 여우가 아니라며 놀려댔지. 여우는 속상했어. 친구들은 더 이상 여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어.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여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는 없었어. 다들 여우더러 꼬리 없는 여우라고 놀려대기만 할 뿐. 여우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지내게 되었어. 밥도 혼자 먹고 소풍도 혼자 가야 했지. 이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우에게 물어보는 친구가 없었어. 꼬리 없는 여우는 여우가 아니라며 미워했거든. 꼬리 없는 여우랑은 놀아줄 수가 없다고 했거든.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탕 하는 총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 바로 사냥꾼이 나타난 거야. 언젠가부터 사냥꾼들은 더 이상 덫을 놓지 않았어. 여우를 잡고 싶은데 여우는 똑똑해서 좀처럼 덫에 걸리지 않았거든. 사냥꾼은 덫 대신 총으로 여우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 그런데 참 재미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졌어. 사냥꾼은 산속에서 몇 번이나 꼬리 없는 여우를 봤지만 한 번도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어. 사냥꾼 역시 꼬리 없는 여우는 여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하여 꼬리 없는 여우는 평생 동안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 걱정 많은 토끼. 어느 날 동물나라의 왕 사자가 모든 동물들을 불렀어. 사자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뾰로통한 얼굴이 되어 있었어. 동물들은 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고 걱정을 했지. 누가 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걸까?
사자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특히 토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혹시 사자가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닌가 싶었지. 토끼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자한테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는걸. 오늘 아침에도 산 중턱에서 사자를 봤는데 꾸벅하고 인사도 잘했고 말이야. 아이, 사자가 나한테 저 큰 이빨을 들이대면 어쩌지? 나를 한 입에 꿀꺽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아이, 무서워. 토끼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어. 사자랑 마주칠까봐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지. 사자는 동물들이 다 모였나 안 모였나 한 번 더 훑어봤어. 역시 사슴은 오지 않았군. 사자가 벌컥 화를 냈어. 알고 보니 사자는 사슴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 원래 사자가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오는 사슴인데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일까? 사슴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사자가 불렀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괜히 우리에게 불똥이 튀면 어쩌지? 동물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 토끼는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쉬었지. 일단 토끼가 잘못한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때 사자가 아픈 듯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어. 사자를 쳐다본 동물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 글쎄, 사자의 옆구리에 빨간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어? 아니, 동물의 왕 사자를 누가 물었단 말이지? 동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걱정했어. 토끼도 다시 겁을 먹었고 말이야. 그때 사자가 입을 열었어. 앞으로 뿔 달린 동물은 우리 동물나라에서 살 수 없다. 뿔 달린 동물이라고?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의 머리를 만져봤어. 혹시 작은 뿔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야. 어떤 동물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귀를 만지고는 뿔인 줄 알고 놀라기도 했어. 다행히 여기에 뿔이 달린 동물은 없었어. 물론 오늘 나타나지 않은 사슴을 빼고 말이지. 낮에 사슴뿔에 이렇게 찔리고 말았다. 사슴 녀석은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불이 나게 도망가더군. 다른 동물들도 나처럼 뿔에 찔리지 말란 법은 없지. 위험해, 위험해, 아주 위험해. 그러니 뿔 달린 동물들은 모두 동물나라를 떠나거라.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휑휑 사라졌어. 뿔 달린 동물은 바로 사슴을 말한 모양이야. 아니, 분명 사슴 말고도 뿔 달린 동물이 있을 거야. 사자 가슴에 난 상처 봤어? 뿔이 위험하긴 위험해. 동물들은 곧장 사슴을 찾아갔어. 사자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사슴에게 들려주었지. 사슴은 자기가 꼼짝없이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며 한참 동안 슬퍼했어.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사슴은 집을 나섰어. 사실 사자에게 가볼 생각이었어.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다닐 거라고 말할 생각이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물 나라를 떠나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 휴, 사자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네. 사슴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 그때 어디선가 또 한숨 소리가 들렸어. 그건 사슴 말고 다른 동물의 한숨 소리였어. 사슴은 주위를 살폈어.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게 보였어. 사슴은 살금살금 나무 뒤로 걸어갔어. 아, 깜짝이야. 토끼구나. 한숨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토끼였어. 토끼야, 왜 거기에 숨어 있니? 사슴은 토끼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 토끼는 몸을 작게 웅크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 토끼, 너는 동물 나라에서 떠날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사슴이 다시 물었어. 그러자 토끼가 바닥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가리켰어. 이것 좀 봐. 사자가 내 그림자를 보고 내가 뿔 달린 동물인 줄 알면 어떡하지? 토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 사슴은 그제야 토끼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지. 토끼야, 그럼 앞으로는 항상 그늘 속에만 숨어 있으렴. 그래야 내 그림자가 비치지 않을 테니까.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 사자를 만나면 자기 친구 토끼에게는 뿔이 없다는 이야기도 해줄 생각이었지. 사슴이 돌아올 때까지 토끼는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었어. 그늘 속에 꽁꽁 숨어서 말이야. 물뱀을 감동시킨 족제비. 햇볕이 따사로운 여름날, 물뱀 한 마리가 강물 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었어요. 역시 여름에는 물속이 최고지. 땅에서만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더울까? 물뱀은 물속에 살며 헤엄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는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땅 위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휴, 저 족제비는 얼마나 더울까? 저기 저 여우는 또 어떻고? 물뱀은 지나가는 족제비와 여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족제비와 여우가 물뱀에게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모습을요. 물뱀님, 어떻게 하면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요? 물뱀님은 헤엄치기 1등이잖아요.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 상상할수록 정말 신이 났지요. 아마도 물뱀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에헴, 헤엄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만 잘 따라하면 된다고. 하하하. 물뱀이 삐죽삐죽 웃으며 한참 상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어디서 불어온 바람 때문인지 갑자기 강물이 세게 출렁거렸어요. 그 바람에 물뱀은 강변으로 떠밀려오고 말았어요. 어휴, 이를 어쩐담? 햇볕도 뜨거운데. 강변은 마른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강으로 기어가면 될 텐데. 마른 흙 사이를 기어가면 온몸에 상처가 나고 말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물뱀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물뱀의 몸은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더위에 지친 물뱀은 점점 힘이 빠졌어요. 그때 마침 족제비가 보였어요. 아까 땅 위에 있던 그 족제비 말이에요. 족제비야, 족제비야, 나 좀 강물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니? 물뱀은 족제비를 보고 간절히 말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긴 한데 내 작은 덩치로 어떻게 너를 들겠니? 족제비는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나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줄게. 정말? 물뱀의 말에 족제비는 신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커다란 물뱀을 옮길 수 있을까 하고 한참 동안 생각했지요. 잠시 후 족제비는 집에서 기다란 끈을 챙겨왔어요. 그 끈으로 물뱀의 몸통을 꽁꽁 묶더니 영차 열심히 끌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다 빠진 후에야 간신히 강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나에게 어떤 보물을 줄 거야, 물뱀아? 족제비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힘들었던 생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물뱀에겐 무엇이 있을까 상상해보니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글쎄 물뱀이 자기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너무 꽁꽁 묶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도리어 족제비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족제비를 잡아먹으려고까지 했어요. 물뱀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족제비는 몹시 서운했어요. 물뱀은 족제비를 모르는 채 하고는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멋진 헤엄 솜씨를 뽐내며 사라져버렸지요. 족제비는 울상이 된 얼굴로 돌아와야 했어요. 휴, 언젠간 내 도움이 또 필요하겠지. 그때 한 번 더 도와주지 뭐. 그때는 원래 주려던 것보다 더 큰 보물을 달라고 하자. 족제비는 물뱀이 많이 미웠지만 한 번만 꾹꾹 참기로 했어요. 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이번 날씨는 참 이상했어요. 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가을이 되니까 이상하리만치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가뭄이 들자 강물이 점점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물뱀의 몸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얼마 후 족제비는 물뱀이 다시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족제비는 얼른 물뱀을 찾아갔어요. 언젠가 산 너머에 있는 더 큰 강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족제비의 말을 들은 물뱀은 서둘러 산 너머로 향했어요. 강물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물뱀의 뒤를 따라갔어요. 과연 산 너머에는 물뱀이 몰랐던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뱀은 족제비 덕분에 또 한 번 위기를 넘긴 셈이었지요. 그런 족제비의 마음에 물뱀은 감동하고 말았어요. 족제비야, 내가 헤엄치는 방법 가르쳐 줄까? 하하, 땅에만 사는 내가 무슨 헤엄이야. 물뱀의 말에 족제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언젠가는 가뭄 말고 홍수가 날지도 모르잖아. 그때 내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헤헤, 그런가? 그래, 그러고 보니 헤엄 솜씨야말로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다. 그 이후 물뱀과 족제비는 제일 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지요. 물뱀은 저 혼자 헤엄칠 때보다 친구에게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더욱더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